여러분, 만약 내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나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등록번호에서도 출생연도가 삭제되고 이력서에도 나이는 적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누구도 다른 사람의 나이를 물어볼 수 없고 형, 누나, 언니, 오빠, 선배, 후배라는 말도 함께 사라집니다. 오직 이름만 존재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드디어 평등한 사회가 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수천 년 동안 나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사회였습니다. 그 질서가 단 하루 만에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역사상 가장 큰 개혁을 발표합니다. 국민 나이 폐지법, 출생연도 공개 금지, 나이 질문 금지, 나이를 이유로 한 존댓말 강요 금지까지 회사와 학교, 공공기관은 이제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대우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드디어 빠른 연생 스트레스 끝. 이제 형, 동생 안 따져도 된다. 나이 때문에 눈치 볼 일 없어졌다. 사람들은 진짜 평등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 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입사원이 회의실에 들어옵니다. 평소 같으면 가장 먼저 인사를 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김민수 씨, 이 자료 틀렸네요. 회의실이 조용해지고 모든 사람이 신입사원을 바라봅니다. 과장도 부장도 잠시 말을 잃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장면입니다. 신입사원은 계속 말합니다. 아니, 이건 제가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습니다. 과장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말은 맞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모두가 평등해졌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며칠 뒤 회사 메신저에는 새로운 공지가 올라옵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절이 무엇인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존댓말을 강요하면 나이차별, 반말을 금지해도 나이차별이 되면서 결국 아무도 기준을 정하지 못합니다. 회의는 점점 길어집니다. 예전에는 선배가 결정하면 끝났던 일이 이제는 모두가 같은 위치에서 끝없는 토론을 시작합니다. 왜 그 방법을 써야 하죠?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젊은 직원들은 환호했지만 관리자는 점점 지쳐갑니다. 인터넷에는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회사 분위기가 너무 피곤해졌다. 의견은 많아졌는데 결정은 아무도 안 한다. 평등한데 더 답답하다. 학교도 달라집니다. 대학교 신입생, 4학년, 대학원생 모두 서로를 이름으로만 부르고 MT에서 수를 따르는 문화도 군기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좋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조별 과제입니다. 예전에는 학번이 높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팀장을 맡았지만 이제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왜 내가 팀장을 해? 싫은데? 나도 하기 싫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감 하루 전 단체 채팅방에는 서로를 탓하는 메시지만 가득합니다. 왜 아무도 안 했어요? 난 시킨 사람 없었는데? 다 평등이라면서? 결국 교수는 다시 규칙을 만듭니다. 앞으로는 성적순으로 팀장을 정합니다. 순간 학생들은 깨닫습니다. 나이가 사라지자 이번에는 성적이 새로운 서열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가족도 달라집니다. 명절 식탁에는 삼촌도 조카도 할머니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른 먼저 드세요. 말 조심해. 인사부터 해. 이런 말들이 오갔겠지만 이제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조카가 말합니다. 영수씨, 김치 좀 주세요.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마음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터넷에는 찬반 논쟁이 폭발합니다. 존중은 나이랑 상관없다. 예의는 필요하다. 예의랑 서열은 다르다. 그런데 예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데? 수백만 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거리 풍경도 달라집니다. 엘리베이터, 버스,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양보하면 고맙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나이를 근거로 한 도덕적 압박도 사라졌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이를 존중했던 것이 아니라
나이라는 질서를 따라왔던 건 아니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댓글에는 애가 뭘 아냐, 어른이 말하면 들어, 이런 말이 사라지는 대신 사람들은 다른 무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연봉 얼마인데? 집은 있어? 차는 못 타? 팔로워 몇 명인데?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이라는 계급이 사라진 빈자리를 무언가가 천천히 채우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나이를 잃은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상한 존재였습니다. 누군가를 위아래로 나누던 기준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새로운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질문이었습니다. 연봉 얼마야? 예전에는 신뢰가 되는 질문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이를 물을 수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상대를 판단할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직업을 물었고, 누군가는 사는 동네를 물었고, 누군가는 자동차를 받고, 그리고 누군가는 손목시계를 받습니다. 강남 사세요? 외제차예요? 시계가 꽤 비싸 보이네요. 어느새 사람들은 나이 대신 가격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는 빨랐습니다. 예전에는 입사 순서와 직급이 어느 정도 존중받았지만 이제는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직급보다 실적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매출 1등인데 왜 저 사람이 결정하죠? 회의실에서는 직급보다 숫자가 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사람은 목소리가 커졌고 실적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을 잃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등했지만 보이지 않는 서열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SNS에서는 더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몇 살인데 그렇게 어려 보여요, 라는 말을 하지 않는 대신 이런 댓글이 넘쳐납니다. 집 어디예요? 명품 진짜예요? 연봉 인증 가능? 부모님이 해주신 거 아니죠? 사진 한 장이 올라오면 사람들은 풍경보다 집값을 계산하고 옷보다 브랜드를 찾고 웃는 얼굴보다 시계 모델명을 검색합니다. 평등을 외치던 SNS는 가장 잔인한 비교의 공간이 되어갑니다. 소개팅 문화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나이 차이를 먼저 확인했지만 이제는 첫 질문이 바뀝니다. 연봉은 어떻게 되세요? 자가예요? 대출은 얼마나 있으세요? 나이가 사라졌는데도 조건은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정보 회사들도 새로운 등급표를 만듭니다. 나이 점수는 삭제, 대신 자산, 직업, 학력, 외모, SNS 영향력까지 모든 것이 점수로 환산됩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평등을 만들려고 했는데 평가 항목은 오히려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선배와 후배가 있었다면 이제는 인기 순위가 생깁니다. SNS 팔로워 수, 유튜브 구독자, 인스타그램 좋아요. 학생들은 공부보다 잘 보이는 방법을 먼저 배우기 시작합니다. 외모에 대한 경쟁도 심해졌습니다. 성형외과에는 사람이 몰리고 피부과 예약은 몇 달씩 밀리고 헬스장은 새벽부터 가득 찹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첫인상이 전부야. 잘생기면 끝이잖아. 예전에는 나이가 벽이었다면 이제는 얼굴이 벽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채용 방식도 달라집니다. 나이를 볼 수 없으니 AI가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경력, 성과, 발표 능력, 표정, 목소리, 이미지까지 모두요. 면접관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준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요. 거리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존댓말로도 반말로도 부르지 않는 대신 상대의 성공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비싼 차에서 내리면 친절해지고 평범한 차에서 내리면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명품 매장 앞에서는 줄을 선 사람보다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예전이 더 나았던 것 같아. 그러자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 예전에도 차별은 있었어. 그냥 기준이 나이였을 뿐이지. 그 말을 들은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생각해보면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보다 위에 서고 싶어하는 존재였습니다. 나이가 사라지자 돈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돈이 부족하면 외모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외모마저 비슷하면 학벌이 등장했고, 학벌도 같으면 팔로워 수가 등장했고, 팔로워도 같으면 집안 배경이 등장했습니다. 기준은 계속 바뀌었지만 서열은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거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나이 폐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날 뉴스 댓글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계급을 없애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새로 만드는 존재였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나이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없어져야 하는 것은 나이라는 숫자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반드시 위아래로 나누려는 우리의 시선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나이가 사라지면 대한민국은 더 평등한 사회가 될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잔인한 경쟁이 시작될까요?